이번 차시에서는 사랑의 내용과 줄거리 이해를 통해서 사랑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기라는 것이 단순히 문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라고들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 읽기와 신원의 그 사랑관과 당대 사회 미친 영향, 그리고 이 사랑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와 성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랑 작품에 나타난 그 사랑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말 그대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또는 그런 일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흔히 볼 때 사랑 형태는 로맨틱한 사랑, 가족 사랑, 가족의 그 우정과 동료의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맨틱한 사랑은 보통은 남녀 간의 사랑과 그 표현 방식을 말하고, 가족에는 사실 이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까지를 또 포함합니다. 우리가 애증이라는 것, 사랑하면서도 안타깝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형태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정과 동료에는 친구나 동료 간의 유대적, 어떤 심리적인 유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면의 배신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이광수의 소설 사랑에서는 어떠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지 또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등장인물, 사랑의 등장인물 안빈, 순옥, 인원, 옥남, 허영, 서경옥, 그다음 한시, 이 등장인물들은 작품 속에서 각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주제는 결국 한없이 높은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사실 주인공 3명, 크게 안빈, 순옥, 허영인데 이 3명의 삼각관계를 서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광수의 어떤 불교주의적인 배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빈과 석순옥의 사랑은 박애주의와 불교 사상의 토대를 둔 영혼적인 어떤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허영과 석순옥의 사랑은 조금 더 그 안빈과 석순옥의 사랑에 비해서 욕망적인, 세속적인 사랑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빈과 석순옥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어떤 사랑이라면 허영과 석순옥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해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소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종류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너무 이광수의 소설 사랑을 통해서 너무 무겁게 사랑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나만의 사랑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랑의 종류를 좀 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룩하면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가페 의미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의 희생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계에서는 사랑을 행하는 자와 사랑의 대상 사이에서 어떤 서로의 모자란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에로스인데 그 갈망이라든지 아니면 쌍방의 호의적인 필리아 같은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사랑이 곧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상을 지향하듯이 조건 없이 어느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대상을 향해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가페를 본질적인 실제인 이데아에 대한 동경, 즉 이상으로서의 사랑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에로스적인 사랑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에로스는요, 보통 명사로서도 사랑을 의미해요. 아가페는 사실 상반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충동적인 성의 쾌락을 나타내거나 또 이성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사실 반대로 아가페는 어떻죠? 네,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사랑, 즉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 인간의 상호 간의 형제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 에로스를 가리켜서 절대의 선함, 선을 소유하려, 영원 소유하려고 하는 차원 높은 충동적인 생명력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사실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예술이나 철학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움 그 자체인 이데아의 인식에까지 이르는 것이야말로 이 에로스의 참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필리아적인 사랑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필리아적인 사랑은 동료의, 친구의 우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필리아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바람이 쌍방적이면서도 그런 상태를 쌍방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품성 상태를 말하는데요. 가장 좋은 유형의 필리아는 상대방 자체를 위한, 그리고 상대방의 본래적 성품 때문에 상대방의 좋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자체를 위해서. 그렇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러한 최선의 상태에서 상대방, 즉 친구는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는 사람, 또는 자기와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뭔가 함께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즉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광수의 사랑의 특징과 이광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인류의 감정 중에 가장 흔하지만 그것만큼 정말 복잡미묘한 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감정을 가진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대상을 좋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아니면 반대로 그 대상이 떠나갈 때는 매우 슬프고, 또는 그 감정이 지나쳐서 정말 전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면서 사람이 정말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게 사랑인데요. 그렇게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 자체를 웃고 울리게 하는 그런 묘한 힘을 갖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광수의 사랑을 전 하나의 스토리로 생각을 할 때, 소설 속의 스토리라고 생각할 때 크게 이 스노기와 안빈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23살이에요. 석순옥은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하고 순정을 지닌 여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학교 선생이었지만 어릴 적에 안빈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곁에서 간호부로 지내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또 이제 안빈은 모든 중생은 한 마음이다 라는 이 불교적인 사상을 지닌 그런 학자이자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노기 간호부로 들어왔을 때 사실은 잠깐 동안 그녀에게 감정의 동요를 느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회적 제약이 있는 관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안빈을 사모하는 순옥은 사실 그 안빈이 의학연구에 이제 몰입해 있을 때 정말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정말 국민적인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안빈이 어떤 그 의학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순옥의 지원과 도움으로 안빈의 연구가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안빈의 아내가 이제 옥남이가 병이 들었죠. 폐렴으로. 그래서 순옥은 그 병든 아내를 대신해서 안빈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해나가요. 그렇게 몇 년 후에 안빈의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으면서 유언 아닌 유언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부탁한다. 그리고 안빈과 결혼해도 좋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순옥이 굉장히 고민 끝에 자신을 사모해온 시인, 그 허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 허영과 결혼을 결심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성한 소문들이 퍼졌거든요. 안빈의 아내 옹남이가 죽은 이유는 순옥 때문이다. 정말 무성한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는데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사실로 알고 옹남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싫었고,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안빈에가 누가 된다면 그 정신적인 사랑이 깨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허영과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허영은 굉장히 방탕하고 무절제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결국은 이제 술과 여성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 가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결혼 전에 이제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옥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허영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순옥이 마음엔 없지만 허영과 결혼을 결심하면서 청혼을 먼저 하죠. 사실 깜짝 놀랐죠, 허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기남이라는 여자와 아들을 낳고 살았어요. 그리고 양육비도 지급해온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집안이 정말 기울어지고 정말 너무 처참해졌어요. 순옥은 다시 안빈에게 가서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순옥은 허영과 그 이기남의 아들인 그 아들까지, 자기 자식이 아닌 그 아들까지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옥은 참 힘들었지만 그 정신적인 사랑을 잊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흘렀죠. 근데 순옥은 허영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안비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마다 안비는 그녀에게 정말 부처님 같은 말을 해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순옥은 허영을 잘 보살피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허영은 순복과 안빈의 어떤 정신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더 이제 허영도 병들고 더 아파지면서 연기를 해서 죽을 때까지 이 둘의 관계를 계속 의심합니다. 허영이 사망하고 허영이 생을 마감하고 병으로 인해서 순옥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안빈의 곁에서 정신적인 평화를 누리는 이런 이야기 스토리거든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랑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정말 길게 한번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을 펼쳐보길 원해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 이광수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오디오북처럼 들으시고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만의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광수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로 쭉 오디오북처럼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과 또 다른 출판사의 버전의 사랑 책 커버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들려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이 있고 다양한 책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편안하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살의 석순옥은 전문학교를 나와서 평양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자격증을 딴 후 평소에 흠모해오던 문학가이자 의사인 안빈의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을 합니다. 안빈은 원래 문인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지금은 내과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안빈의 아내 천옥은 폐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옥은 안빈을 사모하는 정열이 너무나 강해서
그 사랑의 성질을 시험해볼 양으로 안빈에게 피검사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사랑이 육체로 떠난 순결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검사 결과는 육정을 나타내는 아모로겐이라는 그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녹을 짝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시인 허영입니다. 스녹은 허영과 같이 인천 나들이를 갔다가 잠시 포옹을 한 후에 자신의 피를 체열했어요. 나중에 이제 안빈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평등해를 나타내는 황금소 그 아우라문 성분이 추출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스녹이 안빈을 사모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정신적인 사랑의 행복을 느끼는 그 사이에 안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녹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사실 스녹이도 안빈 곁에 있으면서 정말 한없는 평안,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요. 허영은 그것도 모르고 오매불망 병원 근처를 오가면서 스녹이만을 바랍니다. 자, 안빈의 아내 옥남은 스녹의 존재에 대해서 은근한 어떤 시기와 두려운 마음까지 갖기에 이르릅니다. 그 사이에 또 스녹은 옥남이 점점 더 아파져서 병 간호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마다하지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옥남의 병 간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옥남이 자기 면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는 차츰 이 스녹의 어떤 진심, 정성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만일 스녹이가 원한다면 안 선생과 혼인을 해도 좋아요. 아무보다는 다른 누구보다는 스녹이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기만 해도 나는 안심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옥남이가 죽어가는데 옥남이가 안빈과 스녹이의 사랑하는 그 관계를 알면서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해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스녹은 부인의 여생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허영과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녹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친구 인원이 진실의 전부를 다 알고 있죠. 허영과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 스녹이 첫째 안빈은 14살 때부터 안빈을 흠모해왔고요. 지금 현재 안빈 곁에서 병원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행복했죠. 그런데 안빈이 비록 아내를 잃게 되더라도 존경하는 선생님과의 혼인은 꿈꾸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이 스녹이 각오하는 그 마음을 인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스녹이 오빠는 영옥인데요. 허영과의 혼인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 옥남의 폐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사실 옥남이는 안빈과 스녹의 손을 양손에 잡은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녹에게 오해를 품었던 일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에 안빈의 삶을 부탁하게 됩니다. 자, 인원은 안빈에게 스녹의 진실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결합해라 권하지만 안빈은 그건 탐욕이라 생각하고 그런 탐욕을 내가 부릴 수 없다라고 고사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스녹이가 아이들 가정교사라도 들어오고 해달라라고 그 스녹이 말하는데도 물리치죠. 그러면서 마침내 스녹은 허영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허영은 너무 행복했죠. 좋았죠. 남자 아내를 아내가 된 스녹이를 사랑하고 아꼈지만 사실 안빈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반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허영과 순옥의 결혼 생활의 평온함은 사실 1년 남짓한 시점부터 깨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영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데다가 사기에 걸려서 재산을 날린 데다가 집과 가구마저 차압당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한씨가 하도 드세서 며느리의 밥값 추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행실도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순옥이가. 그래서 이혼을 권유해 보았지만 순옥이는 그럴 수 없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정말 순수한 그런 어떤 헌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순옥이가 마침내 의사면허를 따냈어요. 처음부터 그거를 그냥 딴 건 아니고 어쨌든 허영과 한씨에게도 이제 허락을 구하고 안빈이 가서 의사면허를 취득했죠.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남편이나 안빈 모두 기뻐해줬어요. 그래서 순옥이가 안빈의 내 예방의로 취업해서 다시 사모하는 사람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기침이 심한 사내 어린아이를 치료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고 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이가 허영씨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죠? 사실은 순옥이도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자, 이 남자 아이의 얘 어머니 허영의 아들이라고 데려온 여인은 이기득이래요. 보통학교 여선생을 할 때 문학을 좋아해서 허영을 알게 됐는데 혼인을 약속하고 몸을 허락했나 봅니다. 그런데 순옥이 청혼한 격이 되어서 결국은 이 여인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순실하고 성실한 성품이어서 허섭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를 호적에 입적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순옥인 남편의 어떤 병까지 물맞을 정도로 그 병이라는 것이 사실 매독이었거든요. 사실은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이 허영에 대한 정말 어디까지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면서도 결국은 또 다 수용합니다. 왜냐?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안빈이 자비를 베풀라고 충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인내하고 베풀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도 맡아서 기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순옥이의 모습에 사실 허영과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죠. 금세 풀이 죽었어요. 너무 미안하죠. 양심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은 객기로 이혼을 해주겠다. 팍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말을 보물단지 같은 며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아 펄쩍펄쩍 뛰는 거죠. 게다가 남편이 아까 그 말씀드린 매독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옥은 운명이려냐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 남자아이, 섭이 때문에 그 허영의 집을 드나들던 이 이기득이 또 허영의 아기를 또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아니구나 싶어서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서 순옥이가 이혼을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기득과 허영은 재결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순옥이 안빈과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려는 소문이 막 돌자 사실 순옥이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러나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자, 허영은 그래서 이기득과 혼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허영과 이기득의 혼례를 위한 그 비용을 순옥이 남매가 되게 된 거예요. 사실 합객들은 기득이가 순옥에게 원수를 갚았다느니, 순옥과 안빈이 오랜 동안 축제살자 좋아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문들을 많이 만들고 퍼뜨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옥이 전부인 옥남을 독사시켰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는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허영은 스녹 남매가 된 돈으로 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득이 유산을 하고 숨지게 되죠. 그리고 허영은 기득의 장례식장에서 뇌출로 쓰러지는 불행이 겹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녹이 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영의 어머니인 그 한씨 애원에 따라서 그 집에 묵으면서 치료를 도맡기도 하죠. 그해 스녹이 북간도 연기 16일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또 한씨와 허영을 데리고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안빈이죠. 배웅을 한 안빈이 허영을 울먹이면서 용서를 청해요. 안빈이 스녹의 희생적인 사랑을 높이 칭찬하는 걸 보고 단 한 사람이 또 이제 구박을 하죠. 누굴까? 인원이에요. 인원은 스녹의 이 희생적인 사랑이 정말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안빈은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북한 요양원이 준공되었어요. 북한산. 그래서 수성동 병원에는 스녹의 오빠 영옥이에 맡기고 인원이 북한으로 따라오고 싶어하는 걸 알고 같이 인원을 데리고 요양원으로 갑니다. 요양병원으로요. 한편 북한도로 간 스녹 가족은 사실 딸을 출산하자 허영이 다시 의처증이 도졌어요. 사실 스녹이가 낳은 딸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식으로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그 동료 의사가 우리 스녹이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처와 이혼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자 허영이 정말 이 의처증이 더 심해졌죠. 그리고 나면서 그 얼마 후에 허영이 죽자 시어머니 한씨가 며느리의 은공은 까맣게 잊었어요. 결국은 그 동료 의사와 함께 공모해서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막 소문도 내는 거죠. 스녹의 어떤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적인 자비심은 끝까지 인고로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래서 안빈의 북한 요양원에 결국은 이제 안빈, 스녹, 그 동료 의사가 자리에 함께 했어요. 스녹은 자신에게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모두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안빈의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또 그 동료 의사 또한 저도 스녹 씨를 통해서 선생님의 덕에 감화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파란만장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광수의 사랑 이야기 잘 살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사람에게 가장 야속한 불행은 잊음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그것이 더욱 또렷이 기억에 새겨지는 것은 이 무슨 기가 막힌 모순인고 조롱인고. 이해되시나요? 네, 정말 잊고 싶은데 잊으려고 애써도 그것이 더 막 또렷이 기억이 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까요? 그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더 그랬던 거죠. 오른쪽에 제가 이광수 가족 사진을 37년 사진을 좀 제시했는데요. 실제 가족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스녹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 그래야만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이광수 사랑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 사회적 제약, 그리고 개인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사랑은 어떠한가라고 보았을 때 사랑과 희생을 먼저 살펴보면 이 사랑의 중심 주제는 사랑과 희생, 정말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인공과 그의 연인 누구죠? 네, 스녹과 안빈의 사랑은 많은 것을 희생해요. 특히 스녹이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둘째 사회적 제약은 뭘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회적인 제약과 압박이 주인공들의 사랑에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갈등이 또 있는데요. 주인공들은 내적인 갈등과 외적 갈등을 겪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희생, 사회적 제약,
개인적인 갈등이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가치와 의의는 뭘까요? 사실 이광수의 소설 사랑은요, 한국 근대의 문학 세계를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문학적인 역량과 사상적 깊이를 우리가 이 문학 세계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다른 작품과 함께 춘원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죠. 사실 사랑은 한국 근대소설의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고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문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사랑은 사랑의 본질과 사회적 제약 사이의 갈등을 심도 있게 탐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사회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광수의 문학적인 역량을 잘 보여주면서도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사랑 영화 포스터를 제시해 놨는데요. 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성찰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랑의 본질과 가치는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랑의 희생은 어떠한 측면을 나타내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사회적인 제약과 개인적 갈등은 사회적인 억압의 영향, 그리고 개인적인 갈등과 성장을 또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복잡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시대와 문학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사회적인 역할, 역사의 교훈을 좀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아와 정체성, 자아를 참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은 순옥과 안빈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종류로 에로스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딱 명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순옥과 안빈의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통찰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춘원 이광수의 사랑은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순옥과 안빈을 통해서 정신적인 사랑과 불교 철학을 배경으로 한 이상주의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순옥은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인공 순옥의 사랑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당대의 사회와 문화적 배경,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통찰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춘원 이광수의 사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만의 사랑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